네, 이제 7차시 2강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강에서는 차 다루기의 실제에 대해서 혼자 차를 마시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차를 다루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. 예, 차를 하는 거를 저는 차 다루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보통 뭐 행다라고 해요. 차를 행한다 해서 행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행다. 그 다음에 의식적인 경우에는 진다라고 하죠. 그 다음에 또 굳이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말차를 마실 때는 점다를 한다고 해요. 근데 이게 이제 한문의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말차를 점다한다 이렇게 보다는 그냥 차를 행하는 그런 의미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차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행다 이런 용어보다는 그냥 차 다루기로 우리는 이제 말을 이용을 하기로 이제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혼자서 고요히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사실 그 혼자 있지 못하는 게 현대인들의 그 어떤 고질병이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나의 어떤 정체성 내지는 시시때때로 각각의 그 그때그때 변하는 나를 좀 이렇게 한번 좀 관조하고 싶고 나를 되돌아보고 싶고 이럴 때 조용히 시간을 내서 한번 나 혼자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조용히 앉아서.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이 세상에서 사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? 그렇죠?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잖아요. 내가 가장 귀하고. 그래서 이 가장 귀한 내가 지금 혼자서 오롯하게 차를 한번 마셔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정말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. 내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차자리를 한번 이렇게 꾸며보는 것도 좋죠. 그래서 뭐 사실 매번 차를 마실 때마다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면은 그 어떤 차 마시기 어떤 속성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고 해서 자꾸 피하게 돼요.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고백했듯이 저도 식탁에다 놓고 항상 뭐 아침에도 시간이 없으면 식탁에서 해결하고 막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.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주 마시더라도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나에게도 그런 수심이.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으면 좋지만 사실 현대 생활에서 그게 참 힘들잖아요. 근데 어쩌다 내가 혼자 차를 마시기로 했을 때 한번 내가 좋아하는 계절감 있는 계절감에 있는 꽃도 예쁘게 이렇게 하나. 그리고 꽃꽂이도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 꽃꽂이를 전문하시는 분들은 참 예쁘게 꽂는데 차자리의 꽃은 굉장히 좀 소박해요. 소박하고 그래서 일반의 그 꽃꽂이처럼 막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래도 내가 충분히 이렇게 소양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또 물론 이제 차 꽃꽂이도 뭐 열심히 꽂고 뭐 법칙에서 꽂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꽂고 싶은 대로 이렇게 예쁘게 이게 가끔 이렇게 소여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꽃도 하나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차자리를 멋있게 준비를 해요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닭이 그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차를 쓸 때 그 닭이라든가 찻상이라든가 이런 크기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규격이라는 게. 그래서 내가 혼자 마실 때는 또 소박하게 좀 이렇게 축소해서 마실 때는 조그만 그릇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차리고 근데 내가 혼자 마시더라도 좀 크게 마시고 싶으면 크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한 분이 오신다, 두 분이 오신다, 세 분이 오신다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죠. 근데 여러분들 좀 전에 그 차음미하기 마침 지금 차 다루기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인데 이번에 그 차음미하기 부분에 그 다신전 부분이 차 마시는 일에 속했잖아요. 근데 그게 차를 마시는 경우에는 객이 적으면은 귀하게 삼는데 객이 많으면 시끄러워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고안 정치라든가 아치가 부족해요. 그래서 차를 혼자 마실 때는 그 신의 경지라 해서 굉장히 영묘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. 나 혼자 오롯하게 나를 반주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도 한번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렇죠? 뭐 나는 누구인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해보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혼자 이렇게 마시지만 손님이 하나가 왔어요.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차를 주고받으면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오픈마인드가 되는 것 같아요. 차가 우리가 술 한 잔으로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친해지고 그런 것 이상으로 이렇게 차를 둘이서 이제 오롯하게 이렇게 차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솔한 대화 또 더군다나 생각을 요하는 거를 차분하게 이렇게 어떤 자리를 갖다 보면은 굉장히
오픈마인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아주 고상한 경지, 이게 이길 승, 오를 승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진솔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죠. 그 다음에 이제 서너 명이 마시면 취미예요. 즐거워요. 그 다음에 5, 6명이 마시면 평범하다는 거는 5, 6명이 마시면은 이게 범선할 때 이렇게 뜰범짜잖아요. 그거는 이미 이게 분위기가 좀 차 자리에 전형적인 어떤 고상한 아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떠버리기 때문에 좀 평범하게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손님이 뭐 7, 8명이면은 이제 그때는 나누어서 마시는 거예요. 의미가 뭐 고상하거나 뭐 어떤 영묘함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취미 이런 거를 떠나서 이미 차를 나누어 마시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거죠. 차짜리 어떤 묘라든가 정취를 찾는 거기보다. 그런데 그래도 나누어 마시더라도 마시는 게 훨씬 낫죠. 그래서 이제 뭐 나눌 시해서 시라고도 하고 또 시끄러울 펀 해가지고 펀차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 차 다루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시간에 마침 그 다신전 부분도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. 차 마시는 일로.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혼자 마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정갈하게 준비된 찻자리를 마주하고 앉아 향을 하나 그윽하게 사르며 계절감 있는 꽃을 화병에 장식해 놓고 때로는 좋은 그림이나 이제 글을 걸어 놓고 또 그 앞에서 글을 읽거나 쓰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음악도 감상하고 또 고요히 앉아 명상에 잠기기도 하면서 차를 음미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나 자신의 깊이 이렇게 침잠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나를 가장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죠 가장 소중한 나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주 깊이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현대생활에서는 참 많잖아요. 그래서 차를 매개로 해서 한번 나를 한번 깊이 몰두에 들어가는 그런 거가 되겠죠. 그리고 차 생활은 사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즐기는 거예요.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어떻게 마셔야 된다는 방식, 어떤 그릇을 써야 된다는 방식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차를 마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마음가짐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를 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다반사 차 다자 소반 반자죠. 소반 반자에다가 일사자 다반사 차상의 일 직역을 하면 차상의 일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흔한 일을 다반사라고 하는데 말은 남아있지만 지금 잘 안 하죠. 근데 차를 얼마나 흔하게 옛날에 그냥 차 마시는 일 없이 차 마시는 그런 게 얼마나 흔했으면 지금 다반사라는 용어가 남아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흔했던 일이에요. 그렇게 다반사로 이게 일상이 아닌 격리된 다른 생활이 아닌 일상처럼 편안하게 차를 마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이왕이면은 그렇게 마시는데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정체성 내지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누가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. 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나는 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만이 없는데 나를 만든 나에 대한 정체성 그것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길러갈 수 있고 함양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차 생활이 아닐까 좀 싶어요. 그래서 그런 기분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 다루기를 예법 같은 부분만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자기의 취향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법을 참 예쁘게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그렇죠. 근데 이 차 생활하는 게 사실 우리가 요리 같은 걸 처음에 못할 때 요리 학원에서 이렇게 교습을 받잖아요. 근데 요리 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은 처음엔 요리를 정말 이렇게 요리 제목이 되는 요리를 만들잖아요. 그렇지만 집에서 매일 그 요리를 상위에 올려놓고 먹기는 좀 힘들죠. 그러는 분도 계시는가요? 근데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런 어떤 예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멋지게 요리를 장식하는 그런 기술이 내지는 그런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집에서 일상으로 다룰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고 간이하게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화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차를 마실 때 어떤 차 살림살이
살림살이 같은 거를 아까 우리 전 시간에서 차 도구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봤지만 그런 거가 다 없어가지고 차 생활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.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 내지는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이상 활용하기가 힘들 경우에 이제 정말 아쉬운 생필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좀 구색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. 그런 생활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찻상이라든가 뭐 다간 이런 것들 크기 이런 것들도 내 안목에서 정하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에는 다음 사시에는 손님하고 같이 마시는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번에는 내가 혼자 그냥 마시는 방법. 그래서 그 마시는 순서라든가 방법 이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고요히 앉아있는 한 번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의는 좀 짧아지고 그 차 이야기 부분에 차를 다루는 순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그 차를 다루는 그 행다 방법이죠. 차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꾸 반복해 갖고 가능하면은 오늘은 수업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연습을 좀 혼자 하셨으면 싶어가지고 차 이야기 부분에 포함을 시켜놨어요.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거를 만약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뭐 저하고 똑같은 그냥 방법이 되는데 각자 자기가 내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이런 거를 절충해 가지고 내 방법화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생이숙 수기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낯설었던 거 날생자 낯설었던 것에서 생이숙 익숙해지는 거예요.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수기생 숙달이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수기생 거기서 또 날거라는 생이죠. 날거 생인데 생소한 그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거죠. 그래서 한번 어떤 의미든 차 하는 거를 열심히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생한 거니까 그래서 숙이 되셔갖고 그 숙이생 그 숙에서 여러분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그런 의미로 한번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방법은 요즘에 그 다양하게 정말 예쁘게 그 행다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제 한 가지 예로서 살펴보시는 건데 그래도 기본에 대해서는 좀 익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변형이라든가 응변성 이런 걸 발휘하는 게 좋으니까 교재 그 순서 내지는 또 그 동영상 부분을 한번 이제 심각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그 차 생활을 한번 이렇게 응용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. 예, 그러면 뭐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입차를 다루는데 입차 다룰 때는 차 도구 우리 1차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차를 다루는 다관, 또 수구가 있어야 되죠. 그 다음에 찻잔, 또 받침, 그 다음에 뭐 이게 찻숟가락이라든가 물 버린 그릇, 그 다음에 뭐 차를 담는 차호, 그 다음에 찻상, 찻상보, 그 다음에 차 행주 이런 그릇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죠. 그래서 교재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보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이 있는데 이 상에 찻상에 이렇게 그 그림을 놓는 이 배치가 요대로 딱 하라는 법은 사실 없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찻상에 이 그릇하고 사이즈가 이렇게 배열을 하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배열을 해요. 근데 그냥 가장 스탠다드하게 또 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그 이쪽에 맨 오른쪽에 찻잔 받침이 있죠. 찻잔 받침하고 이 찻잔 그 사이에다가 차호, 차항아리를 넣으면은 더 이쁠 수도 있어요. 사용하기도 편하고. 근데 지금 요 상의 경우에는 조금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. 잔을 5개 놓다 보니까. 그래서 만약에 상이 여러분들이 그릇이랑 배열을 해보고 나서 상이 좀 길을 것 같다. 구도는 저보다 더 감각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상이 조금 더 길다 하면은 차호의 위치가 지금 찻잔 받침하고 그 찻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배치를 해놓고 근데 수고는 오른쪽에 있는 게 좋죠. 물을 이렇게 자주 쓰는 거니까. 그다음에 다가는 왼쪽에 있는 게 좋고. 그래서 수구하고 다가. 근데 찻숟갈도 사실 앞에다 놓을 수 있지만 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찻숟갈은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쓰잖아요. 찻숟가락은 좀 뒤쪽으로 가는 게 좋고.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찻상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일상에서 그냥 여기 찻상포 딱 덮어서 이대로 그냥 두셨다가 언제든지 요 찻상 하나만 딱 있으면은 이제 물 그 포트 하나 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 거죠. 예.
그러면 그 동영상을 들어가시기 전에 차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실게요. 차를 마실 때는 이 처음에 이제 차를 마실 때 이렇게 찻잔이 한 잔 준비가 됐잖아요. 그러면은 요것을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그냥 받침이랑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. 들어서 이 색을 한번 이렇게 보고, 그죠? 향도 또 여기서 이게 지금 아까 따라 놓은 차에서 이 차는 식었지만 따뜻하게 금방 이렇게 차를 내면은 향기도 온도가 높으니까 향기도 막 이렇게 싱그럽게 이렇게 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색도 한번 보고 향도 한번 이렇게 가슴 높이 정도, 너무 이렇게 올리는 것도 어색하고 너무 낮추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, 네, 기호에 따라 좀 올리고 싶은 분은 조금 더 올리지만, 그래서 가슴 높이 정도로 이렇게 들고 왼손으로 잠깐 요 잔을 이렇게 들어주고 요 받침 자리에 내려놔요. 그다음에 다시 오른손이 와서 잔을 두 손으로 잡죠. 잔을 두 손으로 잡고 차를 마실 때는 이렇게 잡아도 무방하고 이렇게 잡아도 무방하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되죠. 그래서 한 모금 마실 때는 첫 잔일 경우에 이 차가 참 맛있는데요. 식었지만 맛있는데. 근데 첫 잔을 마실 때는 입에다 넣고 금방 삼킨다기보다는 입에 넣고 좀 몇 초 정도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은 차 맛은 아주 강이 나고 즉흥적이지가 않아요. 은은하면서 이렇게 뒷맛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향기로운 차를 이렇게 몇 잔 마시면 먹고 나서도 계속 이 목에서 그 향기가 올라오고 그래요. 그래서 입속에 이렇게 좀 차 맛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이렇게 좀 머금고 있어주는 거. 그렇게 마시고 한 두세 번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마시죠. 이게 다 마시고 나서는 이렇게 다시 내려놓는 거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부터 차를 마실 때는 마실 때마다 이걸 같이 들지는 않죠. 첫 잔 정도는 한번 받침을 들어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받침은 들지 않고 차찬만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 음미하면서 마시죠. 그리고 이 내가 넣은 차가 뭐 좀 진하게 먹고 싶으면은 차향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여러 차례 우려 마시고, 그 다음에 지금 간단히 맡고 싶으면은 차를 조금 넣어가지고 한 두세 번만 우려 마시고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마시고,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가 같은 거를 먹고 싶을 때 차를 마시기 전에 다가를 먼저 먹으면 차 맛은 강렬하기보다는 은은함에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다식이나 이런 거가 입안에 이미 이렇게 다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작용이 되면 차 맛의 그 부드러움을 잘 음미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한 두 번째 잔 정도. 그래서 요새 그 두 번째 우린 차 뭐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, 첫 번째 차를 우리면은 차가 다 젖어 있잖아요. 아니, 말라 있죠. 말라 있으니까 첫 번째 물을 부으면은 이게 충분히 그 흡수가 돼 갖고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기보다 두 번째 정도 물을 부어야지 아까 축축하게 젖어 있는 찻잎이 충분히 물을 아주 완전 흡수가 되겠죠.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더 이렇게 아까 미처 우러나지 못한 그런 성분까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풍미가 좀 있는 그런 차 맛이 좀 우러나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또 차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차는 첫 잔에서 그 깊은 맛이 다 우러나는 경우가 있고, 차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대부분 두 번째 차가 좀 이렇게 강하면서 두 번째까지는 맛있게 마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정도 차를 마시고 나서, 그러고 나서 이제 다가, 차 맛을 이미 봤잖아요. 그래서 다가 같은 거라든가 준비된 게 다식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이렇게 먹으면서 차를 같이 이렇게 마시는 거. 그리고 혼자 먹을 때는 사실 이런 다식 종류 안 먹고 차만 마셔도 좋죠. 이미 식후에 이제 차를 시작하는 거니까. 네, 손님이 오실 경우에는 대접해 주는 의미에서 이제 다식을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차 손님으로 갔는데 이미 차자리에 다식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말차는 물론 먼저 이렇게 다식을 먹기도 하지만 입차의 경우에는 먼저 먹지 않고 그래도 그 주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내주는 그 차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차 맛을 잘 음미하고 나서 이제 다식을 먹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담소 나누고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 차 마시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큼 훈습이 되는가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제시되는 한 가지 방법인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, 동영상 보시고 나서 이번 그 차 이야기 부분에 있는 그 내용들, 교재로 보면은 교재 그
O 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순서를 한번 좀 익혀가지고 한번 좀 차 생활에 그 이제 빠지시는 거죠. 풍류를 즐기시는데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동영상 강의하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